지역 공동체 자살 예방에서 고려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 저는 이제 자살 유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집단은 노인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가 자살 유가족인데 일본의 경험을 보면 여기 이제 자살을 말하는 것이 이게 말하다 이게 것이고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말하는 것이 가능한 죽음으로 이게 지난 일본에서 약 10여 년 전에 이제 자살자 유가족들이 자기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면서 각 지역사회별로 펼친 운동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게 민관 활동 심포지움인데 이게 동경도에서 지금 2007년에 한 600여 명이 참여한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국제 세미나에 왔던 그 라이프링크하고 자살 유가족 직원 전국 일주 실행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 일주 실행위원회가 전국을 쭉 돌면서 하고 그리고 일본의 이제 특징이 해마다 1년이 지나면 각 우리 지역사회는 무엇을 했다라는 걸 조류를 합니다. 전국 교류회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저기는 저렇게 했더니 그 사례를 모아서 결국에는 그것이 응축되고 다시 다음에는 확산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차 마시는 모임을 했더니 이런 성과가 나타났다. 우리 마을에서는 집 고쳐주기 프로그램을 했더니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걸 각각 서로 배우고 익히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게 이제 일본의 그 시민운동이고 뭐 물론 시민활동적 성격도 있지만 그게 이제 그 증폭되고 모이고 확산되는 그러면서 핵분열과 같은 그게 이제 일본 시민운동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자살 유가족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델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자살 유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한 지역사회의 사례가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운동적 성격을 띠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일본의 내각부가 지금은 이제 일본의 우리의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후생성이 그걸 담당하지 않고 내각부가 담당한 시절이라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대생이 자신의 체험을 울면서 말하게 되고 특히 자기 아버지가 자살한 얘기를 자기가 말할 수 없고 그냥 지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위장돼서 했던 것의 그 아픔과 서러움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앞으로 자살 유가족들을 함께 보듬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호소를 하고 이제 그게 언론에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유가족들이 활동하는 건 굉장히 일본 사회에서 그 자살 예방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N 보고서에 보면 일본의 2006년도 자살대책 기본법 제정 그리고 내각부의 자살 예방 담당 조직 설치가 이루어진 건 바로 유가족들의 활동의 결과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서인데 자살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서포트 가이드북이 지금도 뭐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살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살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는 이 자살 유가 이제 유자녀라는 뜻이거든요. 이 편집위원회고 이 아시나카 유경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의 그러니까 산재 관련을 연구하던 교통사고 유자녀를 연구하신 분들은 저 조직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저 건물에 방문해서 그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저는 자살 유가족도 여기서 다루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저기는 이제 예를 들면 일본은 교통사고로 만약에 부모가 죽으면 그 아이에 대한 보상금이 예를 들면 부모가 다 죽었든 아니면 한 분이 돌아가셨어도 아이의 예를 들면 보호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 아시나카 유경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래서 성장해서 교육받고 나중에 사회 정착할 때까지 이 아이에 대한 경제적인 쭉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심지어는 결혼 자금까지도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금을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이루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재단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자살 유가족까지도 케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책들도 자살한 아이들의 부모들 입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부모가 죽었을 때 얼마나 아픈가, 또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부모가 아픈가가 책으로 나와요. 어떻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죽음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자살 유가족 지원자 상담자를 위한 지침서를 이번에 봤는데 사실 24페이지 자료인데 사실 이 자료 전체 그냥 번역해서 저희도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후생성에서 이 자살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케어로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저기서 깜짝 놀란 거는 역시 현실에 기반한 이 자료가 갖는 힘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막연히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 유전자 돕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무슨 기념일이 가장 힘들다는 건 알았어요. 역시 자살자가 가장 자살 유가족이 가장 힘든 날은 자살자가 유가족이 그 자살자 기념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자면 기일날은요 거의 다 심리적 패닉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지났어서. 그래서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날이 되면 서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소셜 케어들만이 아니라 다른 유가족들이 가서 그 아픔을 얼마나 힘든가 하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자료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애니버서리, 그러니까 기념일 이 심리 쇼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살아있는 내용들이 이 단순한 책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유가족들이 쇼크 속에서 사는가는 뭐 말할 게 없죠. 저는 자살이 안 된다라는 논리 가운데 가장 확실한 논리는 바로 그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많이 확산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중앙자살예방센터 벽에 있는 그림, 제가 사진을 놓친 건데, 이거 자살한 아빠가 왜 얼마나 아픔을 줬는가, 이 짧은 글 속에 여기 보면 아빠가 유서라도 남겼으면 좀 덜 슬펐을까 이런 얘기고, 여기 우리는 서로 자기 탓을 했다. 내가 더 잘할 걸. 내가 너무 속을 썩여서. 남는 것은 끝없는 자기 비와 고통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을 줄 알았지만 하면서 나와 같이 같은 수기를 쓴 다른 자살 유가족들에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아픔들을 가진 분들을 결국에 안아줄 수 있는 건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 자살 유가족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한 공통된 진리와 같은 거예요. 즉 자살 유가족은 자살 유가족이 보듬어야 된다. 근데 자살 유가족이 없는 나라잖아요. EBS 다큐를 통해서 처음 우리 사회에 공식 등장했어요. 자살 유가족이. 근데 지금 어디 있나요? 얼마나 변화가 있나요? 시스템이 확충됐나요? 아니면 가이드북이 있나요? 라이프 오프나 일부에서 지금 해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이 일본과 같이 자살은 맞설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정말 맞설 수 있다는 선언, 이 사회적 선언이 아직도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지금까지 운동으로서 이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시민운동으로서 또 사회운동으로서의 힘이 미족하다. 그래서 과연 자살을 유가족을 위한 민간 협동 심포지움, 지역 순회 세미나, 자살 유자녀 돕기 유경재단, 유자녀 모임, 유가족 지원과 케어 가이드북, 혹시 국내에서 이게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제가 아문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현재 우리의 현주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근에 물론 뭐 자살 예방센터에서 심리 부검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노력들 일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에 유가족이 유가족을 보듬을 수 있으려면 그분들의 자살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가족의 마음을 유일하게 가장 잘 품어주고 할 수 있는 거는 유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세계 어느 나라나 이건 미국 얘기인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가족들이 또 공개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그 어떤 자살 예방 메시지보다 강력하고 힘있고 효과적이다라는 게 입증이 됐죠. 여기 보면 대부분 가족이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을 해도 모르는데 자살에 편견이 많은데 유가족들이 여기 오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이다. 이게 자살 예방의 날 때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Be the Voice라는 캠페인을 그러니까 소리 질러라고 뭐 말하는 거죠. 유가족이여 소리 질러 그 표현인데 그런 우리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족 치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살 유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EBS 그때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미국에서도 사실 치유 모임의 대부분을 자살 유가족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저 말이 그때 EBS 다큐에서 나왔거든요. 같은 슬픔을 가진 유가족 처음 만났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됐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게 그날 결론이었거든요. 어쩌면 자살 유가족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으로부터 우리 사회에 그 자살이라는 숙제가 풀릴지 모른다. 이런 메시지에 우리가 호응을 해야 되고 이건 미국에서 유가족들이 이런 것들을 결국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가 나서야 된다는 것. 즉 치유의 해결. 그러면 그거를 조금만 지역사회 교회가 지역 공동체 교회가 종교기관이 돕는다면 가장 그분들이 자살 유가족을 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과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어떻게 지역사회로 나오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특히 선진국에서 이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하고 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지역사회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시작이 됐으면 한다. 그래서 단순히 기법이 아니라 형식이나 기법이 아니라 철학을 배워서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